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일본사 첫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사는 총 2시간에 걸쳐서 같이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일본사의 앞부분인데요. 시기적으로는 좀 꽤 길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참고 같이 한번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본 고대사에서 조몬, 야요이, 야마타이국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좀 중요도는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몬 시대는 여러분 신석기 문화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유물이 조몬톡이라고 합니다. 야유이 시대 때는 이제 청동기 또는 더 나아가서 철기까지 가게 되는데 기원전 3세기경에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서 뭐 벼농사라든지 뭐 청동기라든지 시기 더 지나면 이제 철기까지 수용하게 됐습니다. 청동제기 이건 뭐 제사 지내는 도구죠. 장신구 나왔고요. 뭐 동탁이라든지 뭐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야마타이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타이국은 3세기경의 여러 소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일종의 연맹체 국가 단계였겠죠. 근데 그 야마타이국이 왜 나오냐면 당시에 히미코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중국의 위나라에 조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대요. 그 기록만 있습니다. 자, 야마토 정권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부터 좀 중요해지는데 자, 4세기부터 시작합니다. 4세기에 일본의 야마토 지방에서 여러분들 지방 호족들이 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본 최초의 통일 세력이 되는데 뭐 그 고분 시대라고도 불러요. 거대한 무덤을 이제 뭐 지으면서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한반도의 삼국시대 중에 도웨인이 건너와서 또 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도웨인은 외로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일본 말로는 도라이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발전 내용 보면요. 5세기에서 6세기 이어지는데요. 5세기 때 이제 5명의 왕이 차례로 중국 남조 지역에 조공사절을 파견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6세기쯤 되면요. 이제 불교가 전래되는데 이 백제 성왕이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을 보내서 불교를 전파해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불교는 당시 일본의 토착 신앙과 갈등하면서도 뭐 보급이 되었다. 뭐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좀 써놨고요. 그리고 이때도 무덤을 겁나게 크게 지었답니다. 대형 굽은 많이 지었다. 자, 야마토 정권에서 특징적인 좀 그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7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쇼토쿠 대자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끌었던 시대를 또 아스카 문화, 아스카 시대라고도 하는데 아스카 문화가 꽃피웠던 시대라고 해서 아스카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자,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불교를 좋아해서 진흥책을 펴게 되는데 이때를 아스카 문화 발달했다. 또는 스에키는 질 좋은 톡이라는 뜻의 일본 말입니다. 이것의 문화가 발달했고요. 스에키는 또 저기 가야 톡의 영향을 또 받았다라고 해요. 자, 어쨌든 불교 진흥책이니까 여러분들 절도 하나 나와야겠죠. 호류사라는 절을 이때 지었다는 거, 쇼토쿠 대자 때 지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600년부터 견수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수나라 금방 멸망하잖아요. 견당사도 파견합니다. 자, 근데 7세기 초에 수나라에 보냈던 국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해 뜨는 곳에 천자가 해 지는 곳에 천자에 글을 보내노라 라고 쓰는 이거 보고 수양제가 완전 화 많이 나가지고 다시는 여기서 오는 이 외놈들이 보내는 거 나한테 글 꺼내 보이지도 마 라고 경고했다는 그런 국서입니다. 근데 라임이 좀 멋있지 않아요? 뭔가? 자, 아무튼 쇼토쿠 태자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자, 7세기 중반이죠. 다이카 개신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이카 개신 통해서 당시에 야마토 정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소가시 세력이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당나라의 율령을 도입하고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정치 개혁을 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한 몇 년 더 지나서도 수십 년 더 지나서 다이호 율령이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이관팔성제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이관팔성제 옆에 그림 있으니까 그 도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관제 정비했다라는 것이고, 자, 7세기 말에 이르면요, 여러분들 국호를 드디어 일본이라고 하고요, 왕의 호칭을 천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지방행정 제도도 뭐 정비를 했다고 하고요. 자, 이거 중요하죠. 당나라의 균전제를 모방한 반전수수법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농민에게 뭐 구분전을 지급했다. 그리고 땅을 줬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용조를 징수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후의 이야기 이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나라 시대 되겠습니다. 나라 시대, 나라 지역 이름이에요. 자, 8세기 초 나라 지역. 여기 8세기 초 맞죠? 710년이면 나라 지역에 여러분들 평성경 일본말로 헤이조쿄
헤이조쿄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 성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성을 지을 때요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했대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때는 나라 시대 때는 불교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도다이사, 동대사라고도 하는 그 절이 있어요. 거기에 대불전이 겁나 유명해요. 왜냐면 그 불상이 높이가 뭐 10몇 미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얼굴 모양만 그 길이가 5미터인가? 아무튼 엄청났답니다. 자, 그리고 도쇼다이사라는 절도 있는데요. 당나라의 승려, 당시의 당나라 승려 감진이 건너와서 지은 절이라고 합니다. 나라 시대 절, 도다이사, 도쇼다이사.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때 나라 시대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좀 확립하는데 전국에 국군을 나누고요. 이 나라에서 땅을 받은 농민들은 또 관료제를 통해서 조세를 수취했다. 즉 관료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들을 그 중앙정부에서 파견했다는 뜻이죠. 이들에게 세금만 걷는 것을 맡겼다. 중앙집권 체제가 꽤 잘 정립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는 여러분들 견 당사 계속 파견을 하고요. 견 신라사도 파견이 됩니다. 여기저기 많이 보내요. 뭐 그리고 견 발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것에 좀 집중하게 됐는데 견 당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베노 나카마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당나라에 유학하면서 안남도호부의 우두머리인 도호지까지 역임한 적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나라 시대에 역사서 2개랑 문학작품 하나 있거든요. 자, 역사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고사기, 일본 말하는 고지키. 자, 또 하나는 일본 서기, 일본 말하는 니혼지키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문학작품 중에는 여러분들 만엽집, 만요슈라고도 부르고요. 이 책이 이제 만엽가나라는 문자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만엽가나라는 문자, 지금의 히라가나의 좀 옛날 형태겠죠. 자, 다음에 이제 헤이안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8세기 말이 되면 평안경, 일본 말로 헤이안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곳이 오늘날의 교토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약 400년간 지속된 것인데 이 후지와라 가문이 이때 아주 강성했대요. 근데 이 후지와라 가문은요, 여러분들 다이카 계신 때 소가시 모라는 때 1등 공신이었던 그 가문입니다. 그 가문인데 뭐 이름을 따지자면 뭐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후지와라 씨의 성을 받았어요. 천황으로부터.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천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헤이안 시대 때는요, 딱 100년 지나면 견당사를 없애버립니다. 이제 당나라로부터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당나라가 당시에 힘이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대륙에 있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망하기 시작하죠. 뭔가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풍문화입니다. 이것은요, 중국풍을 탈피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당나라 이런 거 배우지 않겠다. 중국풍을 탈피해서요, 우리는 우리 일본만의 것이 있어. 일본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집을 짓거나 또 옷을 입거나 하는 것도 일본 고유의 특색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지금 보면 일본, 뭐 중국 이런 것도 스타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국풍 운동으로 인해서 국풍 문화로 인해서 등장한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국풍 문화의 일종으로 또 와카 일종의 시가집입니다. 자, 그리고 겐지 이야기 등의 여러분들 가나 문자를 활용한 작품이 등장합니다. 우리 나라 시대 때는 만엽가나를 활용한 만요슈 또는 만엽집 나왔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 이 헤이안 시대 때는 가나 문자를 활용한 겐지 이야기 등의 문학 작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문화면에서 불교 얘기도 있는데요. 자, 밀교, 비밀 불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주술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을 부적 만들고 하는 걸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불교 스님 중에서 엔닌 스님이 유명하대요. 엔닌 스님은요, 당나라 유학생으로 적산 법화원에 체류하기도 하면서 무려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 책을 쓰는데요, 입당구법 순례 행기라는 책을 씁니다. 당나라에 가서 법을 구해다가 그런 순례를 한 여행기란 뜻이겠죠. 이 정도로 그냥 입당구법 순례 행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엔닌 스님입니다. 9세기에. 자, 헤이안 시대 쇠퇴 과정인데요. 헤이안 후기가 되면요, 중앙 조정이 지방 장악력이 약화된다. 즉 중앙 집권력이 점점 약화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 치안은 불안해지겠죠. 여기저기 막 도적대 일어나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야, 이 땅 내 땅이야, 내 땅 저 땅은 내 땅이야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방에 있던 힘 있는 농민들이나 호족들이
자기들만의 땅을 확대하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무사가 되어갑니다. 일본의 무사를 사무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앙에 있던 사람들, 중앙에 있던 무사들도요. 이 황실이나 귀족을 호위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세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방에서도 무사들이 커나가고 중앙에서도 무사들이 커나가게 되니까 이 특히 중앙에 있던 무사들이 거대 무사단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거대화된 무사단이 나중에는 황권 투쟁, 즉 당시에 이 다음에 누가 그 천황이 될 것이냐 이런 황권 개입까지 개입하게 되고요. 정권을 장악하는 데도 이르게 됩니다. 바로 막부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막부, 일본 말로는 여러분들 바쿠후라고도 읽습니다. 바쿠후.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뭐 다이오 유형의 이관 발성제, 뭐 나라시대 도다이사 대물 엄청 크다 그랬죠? 얼굴만 뭐 5m인가 넘었다 그랬어. 자, 그리고 헤이조쿄 이거 당나라 장안성 모방한다는 거라 했죠? 그리고 관복 해안 시대 때 거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막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 막부예요. 자, 12세기 말이 되면요, 여러분들 사람 이름이 좀 길어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라는 인물이 가마쿠라 지역에 가마쿠라 막부를 열게 됩니다. 이 막부 연 것을 개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부터는요, 이제 정권을, 전체적인 모든 권한을 쇼군이 가져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있던 천황은요, 상징적으로만 존재하고요. 쇼군, 이게 원래 정의대장군, 즉 장군의 일본 말인데 쇼군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실질적 지배자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쇼군이 바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였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무사들 중에 최강의 무사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쇼군으로서 무사계급을 통제하는 일본식 봉건제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식 봉건제, 막부 체제입니다. 자, 중앙의 통치는요, 쇼군과 이 고케닌, 어가인이라고 하는데 고케닌이라고 읽습니다. 일본 말로. 고케닌 간의 토지권을 매개로 해서 주종 관계가 성립됩니다. 즉 쇼군이 고케닌한테 땅을 주고 그 땅을 받았으니 고케닌은 쇼군한테 충성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지방에도 여러 그 사람들이 있겠죠. 영주들이. 근데 유력한 고케닌들을 슈고 또는 지토 등으로 임명해서 지방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방을 좀 관리하게 한 거예요. 지방에도 또 나름대로의 그런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이묘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죠. 다이묘. 자, 경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 여러분들 이모작 보급되고요. 한 해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작물을 키우는 거죠. 이모작. 상공업 여기저기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정기시 열리고요. 무역면에서는 사무역이 활발했대요. 중국이랑. 그래서 송나라의 동전이 대량 유입됐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화폐 경제 발달 촉진되었다. 자, 불교 부분은요. 불교의 선종이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무사들 간에 유행했대요. 그리고 성리학이 남송의 성리학이 유입된 이후에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승려들이 연구합니다. 승려, 스님들이. 자, 그러다가 이 가마쿠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게 13세기에 여러분들 13세기 거의 후반이거든요. 아마 1274년이랑 81년일 거야. 자, 그때 쿠빌라이 칸이 두 차례 침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근데 두 차례 침입을 하게 되는데 쿠빌라이 칸이 사실 일본까지 그 당도를 못 하잖아요. 이 원나라 군대가 바다 그 뭐 폭풍에 휩쓸려서 패배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죠, 그렇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른 나라에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아보려고 국력을 총 집중해놨는데 전투를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네. 근데 전투에 승리를 한 거긴 한데 뭔가 찜찜해. 바로 전리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쇠퇴합니다. 좀 황당하죠, 그렇죠? 치려고 엄살 피우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틈을 타서 일어나는 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 되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여러분들 초대 무로마치 막부의 초대 쇼군이 바로 아시카가 다카우지입니다. 24세기 중엽에 바로 교토. 여러분, 교토는 천황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상징적인 존재랄 뿐이라지만 교토에다가 막부를 개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천황이 이제 뭐 고다이고 천황이라고 있는데 이 무로마치는 어디까지 들어온 거야 하면서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즉 요시노라는 지역인데 여기로 조정을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남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북쪽에다가 따로 또 천황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에 따로 천황이 있고요. 남쪽에도 천황이 있네요.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정리된 게 3대 요시미스 시대입니다. 남북조의 혼란을 제압하고 통일했다. 근데 조선이 건국된 해와 같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 명나라와 감한무역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16세기 중반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시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 자, 어쨌든 감한무역 하는데 요시미스는 명나라에 외구 단속을 약속하고 명나라는 요시미스를 일본 국왕에 직봉합니다. 여러분들 요시미스가 엄밀하게 말해서 일본 천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나라는 이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한다. 이거 당시에 이 쇼군의 위세가 엄청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천황을 호구로 하는 겁니다. 자, 경제적 부분 보겠습니다. 농업은 수리시설 정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마쿠라 때는 이모작이 일부 지역에 보급되는데 이것이 확산된다. 무로마치 때는. 자, 상업 부분 봅니다. 화폐유통, 원거리 상업 발달, 그리고 상업자 동업조합인 자. 이 발음이 자래요. 자. 그 한국 발음으로는 좌인데 자로 알아주시면 돼요. 자의 종류도 많아지고요. 수도 늘어났대요. 자, 그런데 이 무로마치 막부가요. 나중에 쇼군 후계자 자리를 두고 난이 일어나요. 그 난이 바로 온인의 난입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난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 전투 과정에서 교토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쇼군의 권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이 쇼군 완전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묘들 간의 패권 쟁탈이 막 커지는데 이번엔 내가 쇼군 할 거야. 이런 어떤 기회를 엿보게 된 그런 다이묘들 간의 패권 쟁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전국시대의 전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무기가 등장해요. 바로 조총이 전래되는 건데요. 포르투갈 상인이 조총을 전래해 주었는데 이때 이 조총을 활용한 군부대를 가장 잘 운용했던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 직전신장이라고 불리는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로마치 막부를 멸망시켰죠. 자, 전국시대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보통 아까 나왔던 이 온리난을 센고쿠시대, 즉 전국시대 시작으로 봅니다. 센고쿠 지다이, 전국시대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요. 나가시노 전투에서 도쿠가와 연합군과 함께 이 다케다군을 무너뜨리면서 세력을 더욱더 확대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쇼군은 오다 노부나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혼노지라는 지역에서 변을 당합니다. 혼노지라는 곳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여러분들 사망합니다. 불타는 건물 사이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오다 노부나가의 거의 종이란 사람 없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집권하면서 전국시대 통일까지 해버려요. 정말 엄청난 인물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이 통일된 이후에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쵸? 임진왜란 또는 정유재란까지 이어지는 조선 침공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시대까지 우리가 좀 봤고요. 오늘 그 내용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같이 공부하면서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면이 있을 겁니다. 일본사가요, 듬성듬성 약간 그 자세한 듯 하면서도 자세하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만 알고 있어도 모든 문제에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